2월 5일 정월 대보름날 친구 제이와 디와 함께 강릉으로 여행을 떠났다. 강릉에 살고 있는 S의 집에 도착하여 S가 지은 새 집을 구경하며 차를 마셨다. S까지 4명이 함께 바다를 보러 갔다. 영화 고래사냥의 무대인 남해항을 둘러본 후 달집 태우기 행사가 열린다는 원포리 해변으로 이동했다. 해가 저물고 정월 대보름달이 떠오르기 직전 하늘빛이 푸르스름한 파스텔 톤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 무렵 달집 태우기 행사가 시작되었다. 이미 기원제를 위한 돼지머리 고사상이 차려져 있었고 몇 사람이 대표로 절을 하였다. 원추형으로 묶어 세운 마른 나무 더미 둘레에는 소원을 적은 종이들이 매달려 있었다. 달집이 활활 잘 타오를수록 풍년이 들고 금세 꺼지면 흉년이 든다고 믿었단다. 관객들은 한 해의 소원을 빌며 타오르는 불을 보며 애군을 태워버린다고 했다. 불을 붙이자마자 마른 나무들은 여기저기서 탁탁 소리를 내며 빠른 속도로 타올랐다. 불길이 달집 전부를 삼키며 타오를 때쯤 뜨거운 기운이 이마를 달구었다. 불은 마치 살아있는 짐승 같았고 그저 바라보고만 있어도 황홀했다. 불길이 멎을 때쯤 동쪽 바다 위로 고요히 솟아오른 달을 보았다. 불길이 달집을 모두 태워버리자 달은 그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어서 하늘로 도망친 모양이었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뜨겁고 감정적인 태양을 닮았다면 소리 없이 바다 위로 떠오른 달은 차갑고 이지적이었다. 우리는 주문진항 수산물 시장에 가서 횟감을 뜨기로 했다. 시장 안이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어디에서 뭘 사야 할지 감이 오지 않았다. 그러다 마감해야 하니 참돔을 싸게 주겠다는 여사장님의 제안에 쉽게 넘어갔다. 우리는 하나같이 광어를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물고기 3마리가 든 광주리 하나를 5만 원에 준다고 해서 그냥 그걸 달라고 했다. 잘 샀는지 못 샀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해삼과 멍게도 사니까 7만 원이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회를 떠주는 분들에게 가져가서 따로 돈을 내고 회를 떠야 했다. 이걸 할복비라고 했다. 약간 무섭게 들렸다. 매운탕 양념과 야채도 따로 한 봉지 사야 했다. S의 집으로 돌아오자 S가 예쁜 그릇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스티로폼 접시에 담긴 채로 먹을 수도 있지만 예쁜 그릇은 이럴 때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상을 차리는 동안 S는 매운탕을 준비하고 있었다. S는 바다 물고기를 구분하지는 못하지만 매운탕을 끓이는 비결은 잘 알고 있었다. 요리에 일가견이 있는 S는 매운탕 재료를 먼저 물에 넣고 약불에 한참 끓여야만 생선뼈에서부터 깊은 국물 맛이 우러난다고 했다. 광어, 우럭, 참돔, 놀래기였나. 그렇게 4마리가 달콤하고 쫄깃한 회로 변신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싱싱하던 해삼과 멍게도 아름다운 색채와 향기를 자랑했다. 강릉에서 이곳보다 더 좋은 맛집을 발견할 수 있을까? 너무 싱싱하다. 색깔 봐. 회를 다 먹고 나서 S가 끓여둔 매운탕을 먹어보고 깜짝 놀랐다. 지금까지 먹어본 어떤 매운탕보다 맛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국물 맛의 깊이가 남달랐다. 역시 생선도 뼈맛이 우러나야 하는구나. 마지막으로 이 국물에 칼국수를 넣어서 끓여 먹었다. 칼국수 맛이 기가 막혔다. 다음 날 아침 일출을 보기 위해 조금 일찍 일어났다. 지경리 해변에 도착했을 때
서쪽 하늘엔 아직도 정월 대보름달이 떠 있었다. 일몰과 일출은 참 많이 닮았다. 미세먼지 때문인지 수평선 위쪽에 어두운 막이 형성되어 있어서 불타는 듯한 일출을 보기는 어려울 듯했다. 그래도 이렇게 날이 맑아서 일출을 볼 수 있는 것만으로 크게 감사할 일이었다. 제이는 일출을 보려고 일어나서 바다에 나온 게 평생 처음이라고 했다. 20살 때 대학 서클 친구들과 부산 광안리에서 일출을 보았을 때가 기억났다. 하늘이 밝은데 해가 보이지 않는 게 이상했다. 우리가 너무 늦게 와서 해가 이미 떠버렸으니 집에 가자고 주장하는 파와 아직 해가 바다 밑에서 올라오는 중이니 좀 더 기다리자고 주장하는 파가 나뉘었다. 우리는 전날 밤에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였고 숙취로 피곤하여 발걸음을 돌리려고 했었다. 그때 감수성 예민하던 친구 한 명이 겨울바다 속으로 풍덩풍덩 걸어 들어갔다. 그 친구를 말리려고 다른 친구들이 따라 들어가며 난리를 치는데 바로 그때 해가 뜨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고등학교 고전문학 시간에 읽었던 조선시대 여인 의유당의 관북유람일기가 떠올랐다. 동명일기라는 제목이었던 것 같다. 조선시대 사람들이 동해바다에 일출을 보러 왔다가 우리와 똑같이 해가 떴네 아직 안 떴네 하며 싸웠던 이야기였다. 30여 년이 흐른 2023년 2월 6일 나는 이 바다에서 20살 무렵 친구들과 맞이했던 일출과 의유당의 동명일기를 동시에 떠올렸다. 이윽고 날이 밝으며 붉은 기운이 동편 길게 뻗쳤으니 진홍대단 여러 피를 물 우히 펼친 듯 만경창파 일시에 불거 하늘에 자욱하고 노하는 물결 소리 더욱 장하며 홍정 같은 물빛이 황홀하여 수색이 조요하니 차마 끔찍하더라. 붉은 빛이 더욱 붉으니 마조선 사람의 낙과 옷이 다 붉더라. 물이 굽이져 지치니 밤에 물치는 굽이는 옷같이 희더니 즉급 물구비는 붉기 홍옥 같아야 하늘에 닿았으니 장관을 잃을 것이 없더라. 붉은 기운이 퍼져 하늘과 물이 다 조요하되 해 아니나니 기생들이 손을 두드려 소래하여 애달아 가로되 이제는 해 다 돋아 저 속에 들었으니 저 붉은 기운이 다 부르러 구름이 되리라. 홍공하니 낙막하여 그저 돌아가려 하니 사군과 쑥 씻어 그렇지 아니야 이제 보리라 하시되 이랑이 차섬이 냉수하여 이르되 소인등이 이번뿐 아니야 자로 보았사오니 어찌 모르리이까. 만우아님 큰 병환 나실 것이니 어서 가합사이다. 하거늘 가마속에 들어앉으니 봉의 어미 악서가로되 하인들이 다 하되 이제 해 이르려 하는데 어찌 가시리요. 기생 아해들은 철 모르고 지레 이런구는다. 이랑이 박장월 그것들은 바히 모르고 한 말이니 고지 듣지 말라 하거늘 돌아가 사공다려 물으라 하니 사공쇼 오늘 일출이 유명하리라 한다. 하거늘 내 도로 나서니 차섬이 보배는 내 가마에 드는 상 보고 먼저 가고 계집종 셋이 먼저 갔더라. 홍색이 거룩하여 붉은 기운이 하늘을 뛰노더니 이랑이 소리를 높이 하여 나를 불러 저기 물밑을 보라. 외건을 급히 눈을 들어보니 물밑 홍운을 해왔고 큰 시로리 같은 줄이 붉기 더욱 기이하며 기운이 진홍 같은 것이 차차나 손바닥 넓이 같은 것이 금은밤에 보는 숯불빛 같더라. 차차 나오더니 그 우후로 적은 회오리밤 같은 것이 붉기 호박구슬 같고 맑고 통랑하기는 호박도곤 더 곱더라. 그 붉은 우후로 훌훌 움직여 도는데 처음 났던 붉은 기운이 백지 반장 넓이 마치 반드시 비치며 밤 같던 기운이 해대어 차차 커가며
큰 쟁반만 하여 불긋불긋 번득번득 뛰놀며 적색이 온 바다에 끼치며 먼저 붉은 기운이 차차 가세며 해 흔들며 뛰놀기 더욱 자로하며 한같고 독같은 것이 좌우로 뛰놀며 황홀이 번득여 양목이 어질하여 붉은 기운이 명랑하여 첫 홍색을 해왔고 천중의 쟁반 같은 것이 수레바퀴 같아야 물속으로서 치밀어 받치듯이 올라붙으며 항 독같은 기운이 쓰러지고 처음 붉어 겉을 비추던 것은 모여 소혀초로 드리워 물속에 풍덩 빠지는 듯 싶으더라. 일색이 조요하며 물결의 붉은 기운이 차차 가세며 일광이 청랑하니 만고천하에 그런 장관은 대두할 데 없을 듯 하더라. 짐작에 처음 백지 밤장만치 붉은 기운은 그 속에서 해 장찬하려고 우리여 그리 붉고 그 회오리밤 같은 것은 진짓 일색을 빠혀내니 우리온 기운이 차차 가세며 독같고 한 같은 것은 일색이 모들이 고운고로 보는 사람의 알력이 황홀하여 도무지 헛기운인 듯 싶은지라. 조선시대의 여인의 묘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의유당이 보았던 일출보다는 미세먼지로 다소 톤 다운된 일출이었지만 여전히 아름답고 황홀했다. 다시 S의 집으로 가서 S가 내려준 커피와 빵으로 아침을 먹고 점심은 주문진의 맛집을 찾아가기로 했다. 주문진은 곰칫국이 유명하다고 해서 곰칫국 잘하는 곳을 찾아다녀 봤는데 곰치가 잘 나지 않는다면서 터무니없는 값을 불렀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곰칫국을 포기하고 철뚝 소머리 국밥에 가서 소머리 국밥을 먹었다. 곰칫국을 먹어보고 곰치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에 꼭 다시 와야겠다고 다짐했다. 고기를 엄청 많이 넣었어. 1박 2일의 짧은 여정이었지만 불과 물, 달과 태양을 두루 섭렵한 여행이었다. J와 D와 S와 나누었던 수많은 대화는 너무나 소중해서 천천히 곱씹으며 생각하다 보니 이 여행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서 계속되고 있는 것 같다.